최근 10++29 표준위원회 모임에서는 베이스 클래스에 대한 디자이네이트 이니셜라이저라는 제안 문서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디자이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이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용어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다이렉트 멤버라는 용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반대말은 인다이렉트 멤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트라는 용어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다이렉트 멤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클래스 C가 있습니다. 그럴 때 클래스 C에 대한 다이렉트 멤버는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일단 X는 확실하게 다이렉트 멤버인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익명유닛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름들은 뭐냐 이제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익명유닛에 대해서는 좀 특이한 룰이 있습니다. 어떤 룰이냐면 어떠한 이름이 익명유닛에 등장하게 되면 이 이름은 실제 어디에 있는 것처럼 처리가 되냐면 자기 자신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유년이 아닌 스코프에 바인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인딩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선언했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는 A하고 P도 뭐가 되냐면 다이렉트 멤버가 됩니다. 이럴 때 익명 유니언에 의해서 이름들이 생성이 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여기 뭐 AP 같은 경우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버라이언트란 말을 씁니다. 버라이언트 멤버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버라이언트 멤버라는 용어는 여기서 등장하는데 그래서 유니언이 또 옆에 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유니언 안에 또 익명 유니언이 또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익명 유니언. 그러면 그 익명 유니언 안에 있는 익명 그 이름은 계속 타고 올라가서 결국 C로 이름을 이렇게 C 네이버에다가 이름을 바인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있을 때 이 버라이언트 멤버를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A하고 P가 되겠죠. 버라이언트 멤버를 명시하는 이유는 초기화할 때 이 중에 하나만 초기화를 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게 버라이언트 멤버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따로따로 있지만 하나처럼 취급이 된다. 그래서 초기화할 때도 이 중에 하나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이렉트 멤버는 여기서 뭐가 되냐면 여기는 X하고 A하고 P가 되는데 A와 P는 이렇게 묶으면 하나의 버라이언트로 묶었습니다. 이럴 때 이 다이렉트 멤버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다는 소리냐면 디자이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초기화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골자입니다. 이게 C++ 26 스펙까지 내용이 그래요. 초기화를 디자이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 구문을 쓸 수가 있는데 다이렉트 멤버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냐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보면 점하고 A, 이 A가 여기 있는 요 이름이거든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디자이네이터라고 불러요. 디자이네이터를 쓰고 그 다음에 초기화 구문이 올 수가 있는데 두 종류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등호하고 초기화 구문, 그 다음에가 등호를 쓰지 않고 커리 브레이스를 해서 이렇게 초기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류가 다음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처럼 이렇게 쓰거나 여기에 또 이렇게 쓰는데 이 부분 일부가 또 이렇게 3으로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쨌든. 근데 여기에는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 멤버에 대해서 초기화 구문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또 다른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부분이 뭐냐면 만약에 초기화되는 구문들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리스트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이 리스트고 콤마고 리스트잖아요. 그 리스트 형식으로 작성된 구문에서 초기화 구문이 이제 등장할 때 초기화 구문 중에 하나가 디자이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 구문이면 나머지도 디자이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 구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C++ 26 스펙의 기준이 그래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례는 다이렉트 멤버에 대해서만 초기화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가 하면 다 따라가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펙 문서에는 그 부분을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초기화할 때 이제 이렇게 초기화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 내부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리스트가 있는데 그 리스트가 디자이네이트 이니셜라이즈 리스트입니다. 리스트란 소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간다는 소리인데 요 녀석이 뭐냐 봤더니
designated initialize clause가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 형성한다는 걸 알 수 있고, 가서 봤더니 designator가 오고 brace list, brace와 equal initialize에서 두 종류죠. 그게 온다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가 designator를 갖고 있으면 나머지 다 designator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스펙 문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안 문서 상에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합니다. 수정하는데 어떤 식으로 수정하냐면, 처음에 오는 요 이름에 대해서는 이제 디자이네이트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초기화가 될 수 있다로 바꿨어요. 그 다음 나머지는 초기화 구문, 디자이네이트 구문이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을 합니다. 왜 그렇게 변형이 되는지 조금 보면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다음에 여기도 동일한 질문을 해보게 되면 A 클래스에 대해서의 다이렉트 멤버는 뭐냐라고 했을 때의 다이렉트 멤버는 일단 X일 거예요. 그 다음에 B일 겁니다. 근데 내부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일단 인다이렉트가 맞아요. 직접적으로 포함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B에 대한 서브 오브젝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어쨌든 인다이렉트입니다. 다이렉트는 아니에요. 그러면 초기화할 때는 X하고 B를 사용해서는 초기화할 수 있지만 I하고 J를 사용해서는 디자이네이트 이니셜라이저 리스트 구문을 쓸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쓸 수가 있어요. 그냥 옛날 방식으로 일하고 이거를 써서 서브 오브젝트라는 걸 표현하고 서브 오브젝트 안에 2, 3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만약에 초기화 구문을 정 써야 되겠다, 디자이네이트 이니셜라이저 구문을 써야 되겠다 그러면 점하고 이렇게, 그 다음 점하고 B하고 이렇게 써야 됩니다. 여기 등장할 수 있는 이름은 다이렉트 멤버만 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어그리게이트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그리게이트라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어떤 클래스가 있습니다. 클래스가 있는데 내부의 멤버들을 보니까 뭔가 쭉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고 막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뭉쳐가 있는데 여러 개가 뭉쳐가 있는데 뭐가 없냐면 생성자가 없어요. 생성자가 없으니까 초기화를 개별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모아놓긴 모아놨는데 걔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즉 초기화와 관련된 관리하는 관리자가 없다, 즉 생성자가 없는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어그리게이트라고 불러요. 그래서 초기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개별적으로 한다는 의미가 이런 식으로 리스트 형식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디자이네이트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이렉트 멤버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트라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야 이러한, 여기 보면 C도 생성자가 없고 A도 생성자가 없으니까 이걸 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제 움직였는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내용인즉슨 뭐냐면, 아까 언뜻 얘기했다시피, 베이스 클래스에 대해서도 일단 허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클래스 A에도 A가 있고, 클래스 B가 A로부터 상속받는데 B라는 게 있을 때에, 이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요 A에 대해서도 초기화를 하도록 해주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구문에 대해서 초기화할 때는 일단 이런 식으로 초기화할 수가 있어요. 예전 방식에 따라서 서브 클래스, 서브 오브젝트라는 느낌을 만들기 위해서 퍼리코레스 한 다음에 여기다 일러주고 이를 써서 사용하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커리 브레이스를 제거해도 해석은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도 됐습니다. 이게 이제 C++ 17 스펙에서의 구문이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상속 관계를 갖는 경우는 뭘 쓸 수가 없냐면, 지금까지는 디자이네이트 이니셜라이저 구문을 쓸 수가 없잖아요. 다이렉트 멤버에 대해서만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뭘 할 수가 없냐면, 지금까지 이제 C++ 26 스펙까지는 디자이네이트 이니셜라이저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제안 문서에서 이제 이걸 허용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A, B가 모두 어그리게이트라는 조건을 만족하면서 생성자가 없으면서 상속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런 식으로 디자이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를 쓸 수 있도록 허용하자라는 내용이고, 또 이 부분도 당연히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약간만 바꾸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또 요걸 썼어요. 요걸 써주고
쿼리블스를 써주고 이것도 이제 허용하자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뭘 허용하자는 소리냐면 디자인 에이트가 아니더라도 허용하자. 첫 번째 이후에 오는 요소들은 모두 디자인 에이트 이니셜라이저를 만족을 해야 되지만 이 첫 번째 요소에 대해서는 풀어주자. 옛날 방식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가 발생하는 거냐면 디자인 에이트 이니셜라이저 리스트가 일부가 되고 일부는 안 돼. 믹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믹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만 풀어주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내용을 보게 되면 또 이런 사례가 나와요. 이 스트링을 상속받는 타입이 나옵니다. 근데 스트링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생성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그리게이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둘 다 어그리게이트인 거고요. 자,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아까 말한 첫 번째에 대해서 풀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구문이고 이 부분 뒤에부터는 디자이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 형식이고 이 부분은 또 옛날 구문이고 여기는 디자이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 리스트고 처음은 또 있는데 이 부분은 섞여가 있잖아요. 일부는 디자이네이티드 이니셜라이저고 일부는 그냥 일반적인 구문이야. 이거는 에러로 보는 겁니다. 제한 문서 내용이 이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한 문서를 만들었을 때 과연 기존에 있던 소스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일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선언 순서는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기존 스펙 문서에서 그 디자이네이트에 등장한 이 선언 순서는 선언되는 그 순서를 따라서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조건을 그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어그리게이트 타입에 대해서는 작동하는 조건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만약에 C++26 스펙으로 다음과 같은 코딩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호출할 때 이런 식으로 호출하게 되면 이 경우는 뭐로 판단하냐면 요 부분만 디자인 에이트로 만들 수 있지 예전에는 요 부분은 허용을 안 하잖아요. 상속관계에서는 상속관계에 있는 경우는 허용을 안 하니까 이 부분은 여기만 호출한단 말이에요. 1번만 호출하는데 이 제한 문서를 허용하게 되면 이제 베이스 클래스까지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이 경우는 1도 되고 2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모호하다는 이유로 컴파일 오류가 뜰 수 있다. 이 스펙 문서를 적용했을 때 나중에 이제 스펙 문서에 보게 되면 이런 제한 문서가 통과가 됐을 때 기존 소스의 영향 관계가 별도 그 목록으로 기록이 됩니다. 스펙 문서 상에. 그때 이제 이런 내용이 추가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상속 관계에서 둘 다 동일한 x를 가지고 있을 때 .x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어디를 초기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다이렉트 멤버를 초기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베이스 클래스, 이거는 다이렉트 멤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 아까 첫 번째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디자이네이트 이니셜라이저를 쓰지 않도록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옛날 구문 쓰고 이렇게 쓰면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런 그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제한 문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디자이네이트 이니셜라이저 가지고 있던 다이렉트 멤버에서만 된다. 그 다음에 어그레이드 타입에서만 된다. 라는 조건에서 일부를 풀어서 그 다음에 이제 구성할 때 모든 멤버는 다이렉트 그 하나가 만약에 디자이네이트 이니셜라이저 리스트면 모두 돼야 된다는 조건에서 첫 번째 건을 느슨하게 풀어줌으로써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이점을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제안된 문서입니다. C++ 29 스펙에 최종적으로 일단 채택이 된 제안 문서입니다.